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의 이익만을 위한 유튜브 방송 재건축 관양동 TV입니다. 지난 7월 30일 조합원 주민 150여 명이 조합 사무실에 항의하러 갔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실동 주민 김용한 건축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7월 30일 주민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어떤 이유로 모여들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7월 30일 날 그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서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사회가 소집이 됐는데 그 입찰서 내용 중에 이제 많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에 대한 항의를 하러 가서 아마 그 이사회가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그 프린터를 준비해 왔고요. 네. 또 이런 부분 하나씩 읽어가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입찰 참여 자격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나요? 그 입찰 참여 자격이라는 거는 무슨 뜻인가요? 입찰 참가 자격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도 입찰 참여 자격에 나와 있는 입찰 보증금에서 약간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입찰 보증금을 전액 입찰 보증 보험 증권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입찰서에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 현금이 아닌 입찰 보증 보험 증권으로도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견 보기에는 문호가 개방돼서 많은 좀 현금 동원력이 없는 건설사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문호가 개방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좋아 보이기도 하죠. 한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부에서 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할 때에는 가능하면은 현금 동원력이 좋은 건설사를 동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약간의 어떤 진입장벽을 줘야 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그와 관련해서 타 정비구역의 사례는 어떻느냐, 네. 보게 되면은 뭐 거의 한 대부분이 다 현금으로 대부분 입찰 보증금을 납부를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50대 50 뭐 이런 개념으로 50%를 현금, 50%는 보증증권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뭐 있기는 합니다. 요는 여기에서 우리가 현금으로 납부를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은, 여기 입찰서의 그 별지 6호 서식에 여러 가지 사항에서 입안서 제재 조치의 내용 중에서 부정액이 적발 시 입찰 참여 자격 박탈 및 입찰 무효,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의 조합 기속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럼 입찰 보증금이 없는데 뭐 조합 기속될 게 없겠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시공사의 어떤 위법행위, 위반 행위를 갖다 제재할 수 있는, 저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방패막이 또 사라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우리 입장에서는 입찰 보증 보험 증권으로 100%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뭐 50대 50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전액 현금을 납부한다라든가, 뭐 그런 개념으로 뭐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여기서 입찰 보증금의 액수는 통상적으로 우리 공사 금액, 예를 들어서 우리 공사 금액이 4천억이다. 그러면 10%니까 한 400억 아니겠습니까? 뭐 보통 10% 선에서 그 입찰 보증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입찰 접수 마감권도 많이 그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입찰 안내서 1번 사항 3번 시공사 선정 추진 일정, 이게 있기를 보게 되면은요, 입찰서 접수 마감은 현장 설명회 후 20일 적용, 그 다음에 관양동 현대 아파트와 다르게 사업 시행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내역 입찰의 경우 현장 설명회는 45일 적용,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이거를 보게 되면은 우리 아파트는 여기 관양동 현대 아파트와 다르게 이런 말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역 입찰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정확한 규정을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 31조가 2사항이 있는데 규정을 한번 읽어보시죠. 규정에는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31조 가로 열고 현장 설명회 1번 사업 시행자 등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20일 전까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비용 산출 내역서 및 물량 산출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내역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45일 전까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확히 잘 읽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규정입니다. 지금 방금 읽으신 부분이 여기 어디에도 사업 시행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조건 내역 입찰로 하는 경우에 45 이상을 주게끔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역 입찰이란 말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식을 뭐 꼭 우리가 내역 입찰을 해야만 되느냐 내지는 그러면 20일만 줘서 그거 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당연합니다. 20일 줘서 어떤 견적서만 제출해서 입찰을 해도 무방합니다. 법적으로는. 한데 저희는 설계가 전혀 확정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면 견적서라고 하는 거는 세부 내역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설계가 확정이 됐을 때에는 굉장히 이제 시공사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가 있겠죠. 시공비를. 그래서 내역 입찰이라고 하는 거는 시공사가 어떤 대안 설계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설계안을 기준안을 주든지 간에 그 설계안에 대해서 우리는 철근 콘크리트 가격은 얼마인데 물량이 얼마니까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모든 거에 대한 재료하고 가격을 다 기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2년 뒤에나 어떻게 보면 사업 승인이 완료가 돼서 설계안이 확정이 될 텐데 그때에 그 설계안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뭐 2년 지났으니까 이제 물가가 약간 오를 수는 있었겠죠. 그 물가 오른 것을 반영을 해서 그때 우리가 이번에 입찰 내역을 봤을 때에 그 각사가 제출했던 그 기준을 가지고 금액을 산정을 다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만이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뻥튀기여지는 그런 일은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꼭 입찰 내역서로 시공사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핵심인 사항으로 저는 이제 판단이 들어요. 이번에 우리가 그날 주민들이 항의를 했고 했던 내용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그 입찰에 대한 사항에서 내역 입찰로 진행을 해라. 그래서 45 이상은 줘야 된다 하는 개념으로 주민들이 항의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일, 45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실질적인 일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휴일이라든가 뭐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5일이다 그러면 뭐 50일, 50일 이상이 되겠죠. 뭐 과천 5단지 같은 경우에는 54일을 줬다면 하고 이거는 최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0일을 줄 수도 있고 뭐 70일 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설계안이 없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대안 설계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량까지 산출을 하려면은 뭐 시간이 더 줘야 된다. 뭐 그럼 그 정도 10일 정도는 우리는 더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긴급 속보 화면에 보면 이미 주민들에게 발송된 조합 소식지에는 20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 20일을 고집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재 저희 조합에서 준비한 입찰서에는 20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자, 20일로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그 정확한 비용 산출서라든가 물량 산출서 없이 달랑 견적서 한 장만으로 뽑으려고 한다는 거죠. 시공사를. 그랬을 때에 그 피해를 갖다가 다 주민분들이 보고 그 모든 수혜는 다 건설사가 가져갈 겁니다. 그거를 또 추진한
뭐 조합 임원들한테도 수혜가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합 임원들의 수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합 임원들의 수혜는 우리 주민들의 상상에 맡겨도 될까요? 그래야죠. 네. 이제 뭐 다음은 시공사의 사업 촉진비 등을 제공 금지한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입찰 안내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입찰 참여 안내서 2.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 규정 제4조 가로 열고 입찰 제안서 및 입찰 참여 견적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로 닫고 5. 입찰 제안서 작성 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 촉진비, 재건축 부담금, 사업 촉진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은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규정을 제가 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29조에 그 2항에 보게 되면은 사업 시행자 등은 건설업자 등에게 이사비, 이주비, 이주 촉진비를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하고 비슷한 말이 이주 촉진비란 말이 있고 우리 입찰 참여 안내서는 사업 촉진비란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규정상 그 법의 규정상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를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시공사에서. 그래서 시공사에서는 사업 촉진을 위해서 사업 촉진비다라고 하는 어떤 명목을 만들어서 어떤 조합원 이주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아예 사업 촉진비조차도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사는 니들 알아서 나가라 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겠죠. 지금 현재 조합의 임직원들이 입찰 마감 시점을 25일 20이라고 40일이니까 25일이 더 작지 않겠습니까? 25일을 더 아껴가지고 사업 추진 속도를 빨리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이 전 세대를 이주시키는데 우리 주민이 알아서 이주를 하고 했을 때는 이 조합 운영에서 전 세대를 일사불란하게 이주시키는 어떤 보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어렵게 되겠죠. 몇 개월 질질 끌려가면서 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금융 비용들은 뭐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실은. 왜냐하면 또 미리 이사 간 사람도 있고 망간 사람도 있고 그런 사이에서 사업은 계속 질질 끌려가고 있고 우리는 비용을 어느 정도 또 채용한 부분도 있고 시공사 선정 전 단계에서 일정 부분 정확하게 뽑기 위해서 뭐 한 달, 두 달 시간이 더 걸려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거는 이미 우리한테는 뭐 조합 운영비 정도, 한 달 운영비, 두 달 운영비 정도 더 들어가는 거 이상은 없어요. 네. 그런데 시공사 선정 후에 사업이 계속 지연된다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이제 많은 부분의 어떤 비용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비용들은 다 결국 우리 주민들의 분담금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비사업 규정대로 사업 촉진비를 삭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규정대로 이주 촉진비 이렇게 이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조합은 그 시공사 선정을 아주 신중히 해야지만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겠네요. 당연하고 또 당연한 얘기죠. 예. 건설사의 홍보관 설치 금지권이 있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지금 현재의 우리 입찰 안내서에서는 모델하우스, 무대, 파라솔, 천막 등 가성물 등의 설치를 일체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규정상 맞는 얘기일까요? 우리 규정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게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34조 건설업자의 홍보라고 하는 항목의 그 사항에 입찰자는 정비구역 내, 입찰자는 여기서 시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시공사는 정비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 1개소를 마련하여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이죠. 네. 토지 등 소유자에게 홍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조합원들이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누구나 실물로 보는 거하고 그냥 뭐 책으로 보는 거하고 어떻게 그걸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물로 손으로 타치도 해보고 느껴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비디오 촬영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느 건설사의 내용이 가장 훌륭하구나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이 홍보관인데 홍보관 짓는 비용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또 홍보 요원들이 또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시공사의 어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규정에도 있는 이 홍보관을 왜 우리 조합에서는 금지한다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 조합 임원진들이 조합원을 위한 어떤 임원인지 그 시공사를 위한 임원인지 정말 헷갈려요. 조합원의 권리가 뺏기는 거 아닌가요? 조합원의 볼수 있는 권리다라기보다도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시공사 실은 그 홍보관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실은 계약서하고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예를 들어 여기 싱크대 상판을 뭐로 하기로 딱 돼 있는데 이게 나중에 들어왔더니 다른 재료로 바뀌어 있다. 이거 항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의 계약서나 마찬가지인 것들을 주민들한테 서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이 납득이 잘 안 되죠.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홍보관이 꼭 설치가 돼서 주민들이 직접 실물로 보면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네. 홍보관 설치는 금지하지 않는 게 좋다. 꼭 지어야 됩니다. 꼭 지어야 되는 거. 그러면 롯데나 현산도 있고요. 현대건설 또 현대산업 그 3사가 있는데요. 모델하우스를 또 많이 견학들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런 홍보관하고 그 모델하우스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홍보관은 이제 우리들이 그 각 사에서 주민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홍보관은 우리는 이렇게 건물을 잘 짓습니다. 내지는 이렇게 건물을 지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과거의 선례라든가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홍보관은 이번에 우리 현대 아파트에다 이렇게 지을 겁니다. 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여러분한테 지어서 드리겠습니다라는 거니까 차원이 틀리죠. 모델하우스 개념인가요? 완벽한 여기에서 말하는 그렇죠. 맞습니다. 전번 방송에도 그 어려운 말이 있었는데 그 말 중에 부재소 서약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부재소 서약서라고 하는데 그 부재소 서약서의 의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과거에는 뭐 이런 부재소 서약서란 서약서가 없었던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도 이제 건설사들이 많은 이제 위법 행위들이 위반이 됐을 때 어떤 제재 조치가 없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이 부재소 서약서를 이제 작성하는 게 이제 관례인데요. 이제 부재소 서약서라고 하는 말이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위반 시에 시공사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시공사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이 부재소 서약서의 그 내용 중에서 보면은 입찰 보증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의 그 이미 기제출된 금액이 니들이 시공사를 박탈함으로 해서 그 입찰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그냥 조합 사업비로 기속된다라고 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항들로 인해서 그 시공사의 어떤 위법한 사항들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가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런 제재 조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시공사 입장에서는 어떠한 위법적인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조합에서 우리 시공사를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 입장에서는 부재소 서약서를 꼭 작성을 해가지고 받아 놓는 게 현명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조합 운영진 측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로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 빠짐없이 체킹을 해서 꼭 받아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받아놔야 될 게 부재소 서약서이군요.
네, 이게 부재소 서약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찰 보증금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입찰 보증금이 현금으로 납부가 되는 거하고 이 부재소 서약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 자체가 현금이 없는데 뭐 기소할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 네, 김영환 건축사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지금까지 들어보니 이렇게 요약이 되겠네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서를 과연 누가 작성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시공사가 작성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아파트 파수꾼이라는 분의 글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당사자 임원의 반박 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입찰서를 보건대 모 건설사에 매수된 임원 4명이 조합장의 약점을 손에 쥐고서 모 건설사의 사업 수주에 혈안이 되었다라는 말이 한간의 소문이 아닌 진실임을 입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임원 선거에 참여하여 청렴 서약서 서명까지 하신 임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들 배불리 짜고 정비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제발. 재건축 관양동 TV는 주민의 이익만을 위한 방송입니다. 누구라도 좋습니다. 유튜브 방송에 좋은 의견이나 정보 제공을 해주실 분은 바로.알자.tv@gmail.com으로 보내주십시오. 자원봉사 또는 재능기부 해줄 주민들 20세 이상 남녀 누구나 환영합니다. 재능기부 분야는 화면에 봉사 분야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 관심 있는 주민들 누구나 환영합니다. 주민들의 자원봉사 내지 재능기부 많은 신청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010-8981-3742 재건축 관양동 TV입니다. 네,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7동 주민 김용환 건축사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